예,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6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라이브로 녹음을 하고 또 부분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로 이제 좀 한 30분 이내 컷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라이브는 또 라이브 맛이 있는 거고 녹음 부분은 녹음 부분이 있죠. 그래서 라이브를 재방송으로 듣는 것은 좀 권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빨간띠 하시면 되겠지만 어차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듣지 못한 이야기들을 계속 언급을 할 건데 부동산 이야기를 그걸 떠나서 어차피 한 얘기 또 해요. 이제는 또 하니까 공부 개념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부동산은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AI 시대이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찾으면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찾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은 일단 인정하셔야 돼요. 본인이 내가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온라인으로 찾는 거는 뭐 찾을만 하네 라고 하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으니까 뭐 굳이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조선일보 이야기입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반전, 완판 행진 또 시작됐다라는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다시간 전에 나왔어요. 이 기사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믿으신가요? 그런데 이 기사에 조선일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뭐 쳐다보지도 않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믿어요. 많은 분들이 믿고 또 그렇게 그런 세상이 있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미분양 속속 완판이라고 하는데 왜 최고급 주택만 이렇게 완판이 될까요? 최고급 주택만 참 신기하죠? 응? 이상할세? 그래서 최근 마약 문제 가지고 문제가 되는 지드래곤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친구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아이고 이거 지금 자막 안 가렸다 제기랄. 죄송합니다. 지드래곤이 저작권료를 얼마나 받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나이 먹어서도 저럴까 싶어요. 그때도 뭐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게 어떤 기업이나 개인들이 돈을 얼마를 벌었다 얼마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되게 보면 다 허수입니다. 허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손흥민 씨 같은 경우도 손흥민인가요? 손흥민이죠. 예를 들어서 뭐 구단으로부터 뭐 1,000억을 받았다. 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100만 원을 받으면 우리 개인이 그거 가지고 세금 신고 안 하잖아요. 뭐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리고 내가 100만 원 받았다고 해서 뭐 그거 관리하는 관리자가 뭐 돈을 뗀다든지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단위 액수가 일단 억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항상 따라다니고요. 그리고 그 거래 과정 속에서 그 대인관계에서 오는 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180억짜리 청담동 아파트를 갖다가 내가 현금으로 드래곤 씨가 돈이 많아서 샀다. 그러면 만약에 이 친구가 이제 저보다 어리니까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어리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진짜 내가 좋아서 저걸 180억 주고 사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하면 진짜 바보예요. 18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친구는 그죠? 의미가 없을 정도로 돈에 대한 돈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수록 바보예요. 주변 사람들은 녹아난 거지. 이런 호구가 있다면.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 거래가 됐을 때는 사은품이 장난이 아닙니다. 뒤로 주는 게. 그죠? 그게 접대가 뭐 지금 마약 이야기 나오니까 거의 대개 보면 또 이런 거에서 뭐 또 성접대가 빠질 수 없겠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소위 말해 그 백마진이 누가 챙기든
본인이 챙기든 본인의 식솔들이 챙기든 어마무시하게 챙겼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거래가 되는 거고 또 이런 걸 왜 사냐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에요. 예, 내가 자금이 이렇게 움직일 때 그죠? 큰 액수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 뭘 빼서 현금을 빼서 비공식적으로 돈을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예, 우리 개인들도 뭐 저야 뭐 집사람한테 뭐 비상금이라는 걸 갖다가 뭐 들킨 적도 없고 비상금이라는 게 없고 일단 집사람하고 안 살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뭐 그런 거에 그렇게 모르겠어요. 뭐 저희 집사람은 뭐 일단 본인이 본인 돈을 가져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뿐이니까.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에, 그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한 하나 수단이에요. 수단이고 164억짜리를 현금으로 180억을 준다? 미분양된 걸 어떤 바보가 집이 좋으니까 에이, 웃기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그 연예인들이나 뭐나 이렇게 명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사치하고 뭐하고 할 때는 그 다 열심히 땀 흘려서 아니면 정상적으로 해서 거래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죠? 아, 그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있죠?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요즘 뭐 많이들 작살이 났으니까 우리 김치코인이라고 하는 거기라든지 다단계 같은 거 뭐 이야기할 때 보면 유명인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유명인도 여기에 참여를 했다. 너 정도 같은 찌질이가 뭘 잘한다고 저런 똑똑하고 유명인들도 참여했는데 너도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소비할 때도 그렇죠. 누가 인삼제 뭐 건강 음식을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돈 주고 사 먹겠어요? 스폰이니까 사 먹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좋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돈 주고 사 먹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그 지금 조선일보의 미분양 완판, 뭐 대전 미분양 완판, 지드래곤 요것들을 이렇게 딱 그 공통점을 보면 예? 뭡니까? 다 펜트하우스예요. 예? 미분양이 됐는데 애물단지로 받았는데 어느 순간 그 완판이 됐대요. 예? 웃긴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부러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 일반 대중적인 거는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분양을 하는데 펜트하우스나 이런 거는 물건을 빼놓죠. 얘네들이 빼놓는 방법이 뭐냐면 분양을 달리해요. 그러니까 언제 분양을 했는지 모르게끔 그렇게 하고 또 언제 그러니까 계약금이나 이런 것도 요구 조건을 달리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분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놓고서 미분양으로 떨어뜨려 놓죠. 왜 그러냐면 무조건 분양을 해야 되니까 이 공동주택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좋은 물건은 일부러 미분양을 만들어요. 그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언제 분양하는지 모르게 하는 거지. 대대적으로 광고를 안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어 입찰을 못 하잖아요. 그죠? 참여를 못 하니까. 그렇게 해서 미분양이 되게 된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제 임의적으로 팔죠. 가격을. 임의적으로 파는데 이거를 액면 그대로 믿으면 바보예요. 예, 저런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애써서 뭐 완판이다 어쩌다 이야기하는데 여기 기사에서 우리가 그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기사 중에 이거였나? 아이 참. 자, 요 기사를 봅시다.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던 대구에서도 수성구 범어자이. 참, 하여튼 이 동네 아주 구라 센 동네예요. 예,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 분양가가 9억 원이었는데
너무 비싸다. 무슨 총구석에, 대구에. 제일 못 사는, 광역시 중에 제일 못 사는 동네 대구에. 여러분, 그거 좀 붙여야 됩니다. 수성구가 뭐, 제2의 강남인 것처럼 막 자꾸 오버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구라는 광역시는 전국 광역시 중에 제일 못 사는 동네입니다. 참, 예. 좀 기를 죽여야 돼요. 예, 일부러라도. 예, 좀 겸손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특히 대구 지역은 아직도 겸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빡빡 우기면 된다라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예, 저처럼 많이 깨지면 겸손해져요. 예. 자, 여기 나오잖아요. 고층부 일부 매물에 최고 8천만 원 웃돈까지 붙었다. 그죠? 거래됐다가 아니죠? 붙었다. 아, 예. 분양가에 8천만 원 정도를 더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부. 어, 이게 어떤 아파트든 프리미엄은 붙습니다. 분양가에. 왜 그러냐면 동호수하고 층수에 따라서 똑같은 분양가 대비 더 좋은 곳이 있죠. 예. 이걸 추첨식으로 하다 보니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것이 이제 그 프리미엄이 마치 전체 단지의 프리미엄이 붙는 것처럼 난리를 치죠. 그래서 어떻게든 분양권을 팔아먹으려고. 그런데 분양권을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분양권을 들고 있었던 사람 중에 그죠? 자기 욕심을 못 자제하고 결국은 분양을 받죠. 처음에는 프리미엄만 받으려고 했다가 자기 분양권을 못 팔아먹으니 나중에는 어떻게든 올랐다고 하니까 그렇게들 하다가 많이 말려요. 많이 말리는데 음, 기사를 꼼꼼히 보면 그냥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고 이게 본인들도 이게 지금 팩트기 때문에 기사로 더 부풀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 정도로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어,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심지어는 요 기사는 뭐예요? 과거죠, 과거. 예. 2008년도에 11억 7천만 원에 분양됐다가 지금 33억이래요. 최신 실거래가가. 이렇게 미분양을 사서 오른 경우도 있으니라고 이렇게 바람을 넣는 참, 야, 대단한 멘탈이다. 예, 이렇게 기사를 바람을 넣어서라도 미분양 사는 게 나쁘지 않아라는 뭔가의 논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들의 참 노력이 대단해요. 2008년도에 15년 전에 분양된 물건까지 끌고 와서 15년 전에 12억 7천에 사서 현재 시세가 33억이다. 글쎄요, 일단 33억은 조금 올라갔다라고 보고요. 그죠? 한 뭐 25억, 27억, 25억까지는 거래될 수 있겠죠. 하여튼 멘탈 강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있는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기사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초가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당에 이제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된 기사 가지고 마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거나 부동산 시장이 뭐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예? 그걸 무비판 쪽으로 받아들여서 호들갑을 떠는 그래서 실수를 하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겁니다. 그죠? 집값이 오른다라고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 작전에 민주당이 휘말려서 그 오르는 것을 기정사실화 시켜버렸죠. 논쟁을 만들어서. 무시하면 돼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하는 것처럼 올랐다고 하는데, 아니, 그거 올랐다는 얘기 헛소리다. 안 올랐다. 예. 그 올랐다라고 막 기사 나오니까 그거를 분석해서 제대로 까줘야 되는데, 그런 분석을 할 줄 모르고, 그냥 초기 언론에서 막 뭐 어디가 얼마가 올라고 뭐가 오르고 막 이딴 얘기하니까 그거를 기정사실화 해버렸어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나서 올랐으니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라고. 사실은 오르지 않은 거예요. 오르지 않았던 거예요. 참 어이가 없었던 게, 자, 올겨울에 유행되는 옷이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올겨울에 유행될 옷이 이겁니다. 우리 소비자가 올겨울에 이 옷을 입을 것을 그 트렌드를 파악했나요? 아직 그 물건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롱패딩이야? 올겨울에 다시 한번? 아니 올겨울에 그렇게 안 더울 것 같아. 숏패딩이야? 뭐야? 누가 기획하는 거예요? 올겨울에 유행하는 옷은 생산자가 기획하는 거죠. 아직 올겨울 안 왔는데 어떻게 유행을 알아, 지들이. 근데 지들이 생산자가 기획을 하잖아요. 기획을 해놓고 언론에다가 바람을 모으죠. 올 겨울에 이게 유행합니다. 라고 이미 옷도 다 만들어 놨어. 사진도 다 찍었어. 날씨가 좀 이제 추워져. 그럼 딱 그 상품을 내놓죠. 그럼 사람들은 야, 이게 유행이래. 대중이 유행시킨 건가요? 아니면 생산자가 유행시킨 건가요?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 값에 대해서 올랐다라고 해서 결국 오른 것을 기정사실화 시켜버리는 과정이 이런 식이었어요. 언론사들이 말도 안 되는 부동산 거래 상황 중에서 우리 뭐 실거래가 신고라든지 이상한 케이스를 갖다가 진짜 특이한 케이스들을 갖다가 놓고 이것을 기사화했어요. 그리고서 마치 그 단지가 오른 것처럼, 그리고 전체 시장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이랬더니 문재인 정부에서 호들갑을 떨었죠. 아파트 값 잡겠다고. 예? 그러고 나니까 또 이걸 가지고 야, 아파트 값이 진짜 오르니까 정부가 이렇게 규제하는 거야. 자, 이렇게 또 소문을 만듭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또 정부에서 더 규제를 하니까 거봐. 그렇지만 정권 바뀌면 이거 규제 풀려.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거를 쟁점화하고 그 쟁점화에 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아파트 값이 올랐구나라고 믿게 된 거예요. 사는 사람과 매수자가. 그래서 진짜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 거래량은 되게 적었죠. 제가 어제인가 엊그저께도 그걸 다뤘는데 굉장히 적었어요. 몇 채 안 돼요. 그렇게 거래된 건. 또 그거에 빌붙어서 뭐 금리도 싸고 그러니까 그 핑계로 분양가를 높게 잡았죠. 그죠? 분양가를 높게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또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정한영이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해드릴게요. 자, 분양가를 그 당시에 억지로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를 요소가 없었는데 소문에 의해서 올랐다라고 가격이 형성이 됐고 또 오른 것을 믿게 됐어요. 그런 가치, 그러니까 뻥이 있었던 그 허구적인 그 아파트 가격에 어찌됐든 거래가 됐어요. 경기는 좋지 않았지만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자, 아파트 값도 올랐어. 금리도 좋아. 그죠? 내가 이거 잘하면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비싸게 팔아서 많이 남길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딱 오픈을 했더니 2023년도가 됐더니 우리 그 위대하신 지도자께서 윤석열 지도자께서 아파트 값을 잡았죠, 지금. 막 떨어지고 있죠. 예? 소문에 의하면 막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러고 나니 자, 분양이 안 돼요. 그러면 낮추면 되잖아, 분양가를. 무이자는 뭐니 옵션을 잘 혜택을 주던지. 그런데 왜 이걸 못 하냐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박이 칠 것 같았잖아요. 처음에 땅을 사고 예?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 다 팔기 전에 예? 어땠겠어요? 땡겨 썼단 말이야. 예? 뭘로 처먹는데 돈 빌리는 대로 땡겨 쓴 거예요. 내가 이 사업만 하면 대박을 칠 것 같아. 그러니까 어찌해요? 이 금리가 무서운 게 아니지. 무슨 금리야? 브릿지론, PF 대출. 예? 그 금리만 받아서 내가 이 땅만 사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찌 됐든 이자가 비싸든 뭐하든 잘 될 거라는 전제하로 예? 높은 금리로 땡겨 쓴 거예요. 그 뒤에 은행도 어마어마한 커미션들을 먹어요. 중간에 공식적인 금리 말고 다 먹어요. 예? 대놓고 아주 그거 말고 그 과정 전에 또 끝없는 사채들을 썼겠죠. 개인들 돈들을. 그건 또 이자가 장난 아니에요. 예? 이래 놓으니
잘 될 줄 알고 비싼 이자를 썼는데 안 된단 말이야. 그래 놓으니 어떻게 해요? 미치겠는 거지. 예? 내가 현금으로만 했으면 안 팔리면 내 이익 범위 내에서 낮추면 되잖아요, 금액을.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미 다 담보돼 있다니까. 예, 얼마 이하로 못 파는 거예요. 어? 지금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아니 야 안 팔리면 가격을 낮춰야 될 거 아니야. 안 된다니까요. 거기 뒤에 다 그 기생충 마냥 저기 뭐야 다 숨어 있다니까요. 그 쩐주들이 이들에 의해서. 그래서 만약에 못 팔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날라가. 날라가면 이 사람들이 다시 인수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 저가에 임수를 했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다시 또 원래 가격으로 팔려고 하겠죠. 이 숨어 있는 돈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빼고 우리 지금 보면 댓글이나 뭐나 이런 거 봤을 때 보면 그냥 단순히 건설업체에서 욕심에 의해서 아니면 건설업체가 뭐 이래저래 해서 우리가 예. 하여튼 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돈줄이 문제예요. 예. 이제 이 관계가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싸게 분양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아유, 이제 순간 졸렸어요. 순간 졸렸고 조금 더 횡설수설했습니다. 아이고 21분이나 또 떠들었네요. 예,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예, 뭐 이렇게 심각하게 들을 내용은 없어요. 아, 자, 조선일보는 오늘도 열일합니다. 예, 참 미분양 완판이라고. 예. 돈 있는 사람들이 뭐 했다라는 말은 특히 연예인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액면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어딘가 갔더니 인테리어를 와 인테리어만 막 억대야 막 뭐 최고급 산에 뭐쭉 예. 그래서 쭉 살펴봤죠. 진짜도 있는데 예, 진짜 뒤에 옆에 있는 것들은 진짜 같은 다 중국산 짝퉁. 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속이냐면 어 진짜를 확인시켜 줘요. 그죠? 우리 마술 알 때도 그렇잖아요. 진짜를 확인시켜 줘요. 명품을. 그리고 나서 아, 이 탁자는 뭐 이태리아 이태리야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에서 유행하는 어떤 이런 누구 작가의 그런 디자인의 탁자라고 그 탁자가 아니라 그런 디자인의 탁자인 거죠. 예, 예 바이 디자인 뭐 무슨 이탈리 바이 디자인 뭐 이런 식의 예. 애매모호하게 속여요. 소파나 이런 것도 보면 그렇고 예. 그렇게 해서 쓱 중국산 팔아먹죠. 음. 그런 식이에요. 비싼 거를 자랑하고 비싼 게 얼마다 막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 착시를 노리는 거죠. 어느 지역에 우리 아파트의 저 위에 펜트하우스는 180억이래. 그래. 이렇게 비싼 180억에 난 저 밑에 18억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어. 나도 뭐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뭐 그 우리 자동차로 얘기하면 옵션 빠진 깡통처럼 좀 비유가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예. 다 허수입니다 허수. 예. 와, 저걸 어떻게 안 믿냐고요? 믿는 사람이 바보죠. 예. 아 연예인들이 막 헬스하면서 아우 이거 먹어가지고요 몸이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야 그러면 그 음식이 그렇게 좋으면 노숙자 데려다가 먹여놓고 연예인처럼 만들었으면 인정할게. 그게 아니잖아. 이 물건을 먹기 전에 얘는 이렇게 잘생겼고 이렇게 몸매 관리가 된 상태의 애를 갖다가 예? 이거 먹으면서 이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어? 광고효과지 뭐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게 착시로 빠지는 거죠. 자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